안녕하세요. 경마정보 판매상입니다. 오늘은 경마 공부 진짜 대신해 드립니다.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경주 분석의 요소 또는 항목에 대한 소개입니다. 제가 어떤 항목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는지, 또 어떤 항목은 삭제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경마는 능력이 있는 마필이 자신의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조건이 맞으면 입상할 수 있는 경주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용어가 능력, 그리고 상태, 그리고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능력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경주 조건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편성, 주로 정계, 부중, 레이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기수, 이러한 내용들이 경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분석하려고 보니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도 객관적인 요소가 있고 주관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이렇게 위에 표시한 부분이 객관적인 요소이고, 이렇게 아래 표시한 부분이 주관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객관적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사실이죠, 사실, 팩트. 그리고 두 번째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고, 그 기준 대비해서 정성적으로 좋다, 나쁘다, 세다, 약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정량적으로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지 객관적인 자료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상태나 승부의지는 제 기준에서는 아무리 봐도 주관적인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제 자료에서는 해당 부분을 과감히 삭제했습니다. 혹시 조교나 당일 컨디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시고자 했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제 자료에는 조교나 당일 컨디션, 승부의지 같은 부분은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 조교나 승부의지가 주관적인지는 뒷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적 분석 항목의 첫 번째 항목은 바로 능력입니다. 먼저 서울 경마 주로를 가지고 왔고, 제가 4개의 구간을 임의로 표시를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S1F, 즉 출발 후 200m까지의 기록이죠. 그 다음은 3C, 3코너를 의미하고 4C, 4코너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꼬린 지점입니다. 제 분석의 기초가 되는 구간 표시인데,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말의 능력은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즉 말의 능력은 선행력과 지구력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선행력이라고 하면 주로에서 보듯이 S1F, 타임이 제일 빠른 말, 그리고 3코너, 4코너에서 앞선에서 주행한 말, 그 말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구력은 4코너에서 꼬린 지점까지의 기록입니다. 어떤 거리에서든 간에 4코너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항상 동일합니다. 어떤 분들은 G1F 타임, 즉 막판 200m 기록이 지구력이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는 4코너 이후부터 이 직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당 구간의 주행 기록을 지구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선행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1F 기록과 3코너의 위치를 가지고 선행력의 유무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구력은, 자, 여기서 제 생각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 개념은 제가 개발한 것은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선진경마 도박사라는 유튜브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개념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차용해서 지금 사용 중입니다. 바로 이 기준마라는 개념입니다. 이 기준마라는 개념은 경마 분석 자료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활용이 되니까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기준마의 정의는 4코너까지 가장 앞선에 전개한 말들 중에 4코너에서 직선까지를 다른 무리들 대비해서 더 빠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더 퍼지지도 않는 평균 정도의 걸음으로 달린 말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요 4코너까지는 일단 무조건 앞에 와야 됩니다. 앞에 와야 되고 4코너에서 요 직선까지는 무리에서 말무리에서 더 나가지도 퍼지지도 않고 다른 말들의 직선 평균 걸음에 유지하는 걸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코너까지 요 4코너까지 선행간 말이 있다고 칩시다. 직선에서 더 뻗었어요. 이거는 기준마가 아니라 더 뻗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선행말 그 다음에 2등으로 간 말이 있다고 합시다. 그 말이 직선에서 퍼졌답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기준마가 될 수는 없고 말 그대로 퍼진 말입니다. 그냥. 근데 3등으로 간 말이 4코너까지 이제 3등으로 갔던 말이 직선 구간에서 뒷말들의 평균과 유지하는 정도로 이렇게 달렸다고 한다면 이 말이 기준마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그 선진경마 도박사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 방문을 하셔서 실제 경주 예시와 같이 설명해 주시는 부분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기준마를 왜 중요시 하느냐 하면 이 기준마가 해당 경주의 편성 강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일단 앞선에서 전개했기 때문에 해당 경주의 앞선의 강도를 알 수가 있으며 직선에서는 해당 경주 평균 말들의 지구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해당 경주의 지구력 강도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준마의 기록이 해당 경주의 기록 강도를 나타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마는 제 자료에서 객관적인 분석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제 유튜브에서는 이 기준마를 계속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어쨌든 지구력의 표시는 해당 경주 기준마의 4코너에서 여기 4코너에서 직선까지 주파 기록을 기준으로 하여 얼마나 빨랐는지 느렸는지 표시를 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말의 능력은 선행력과 지구력으로 나타내며 선행력은 S1F의 기록, 그 다음에 상권의 위치 이걸로 결정이 되고 지구력은 기준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라왔느냐 처졌느냐를 수치로 표현한 값을 지구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객관적 분석 항목은 편성입니다. 편성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 편성 강도와 그리고 객관적 사실인 게이트 이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선 편성 강도는 무엇일까요? 또한 편성 강도를 강, 중, 약 또는 상, 중, 하로 표시하는데 이걸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을까요? 위에 능력편에서 제가 기준마가 곧 해당 경주의 편성 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기준마 개념 짚고 넘어가시죠. 4코너까지 가장 앞선에서 전개한 후 직선에서 타 마필들의 평균 걸음을 유지한 말
예, 요걸 기준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해당 경주의 편성은 해당 경주 기준마의 기록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유는 기준마 자체가 해당 경주의 선행력과 지구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강도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각 경주의 기준마를 따로 모아서 군이나 5군, 4군, 3군 뭐 군이나 거리, 그 다음에 주로를 바탕으로, 주로라고 하면 주로 빠르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건조, 뭐 포화 뭐 이런 거 있죠. 주로 빠르기를 바탕으로 서로 분류한 후에 그 평균 기록을 안다면 특정 조건에서 기준마의 평균 기록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기준마들의 평균 기록에 대비 빠르다, 느리다, 또는 빠르면 얼마나 빠르고 느리면 얼마나 느린지를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자료에는 방금 말씀드린 기준마 무리를 따로 빼서 각 조건에서 기준마의 평균 기록 및 통계적 편차 범위를 계산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총 7구간으로 나누어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록이 빠른 군을 1군이라고 했고, 가장 느린 군을 7군으로 표시하여 해당 경주의 편성 강도를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 분석 과정 심화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잠깐 소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제가 각 경주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8월 말까지 진행된, 그러니까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 말까지 진행된 경주가 대략 1099경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099경주를 했으니 각 경주에서 기준마는 한 마리씩은 나왔죠. 그러면은 1099마리의 기준마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마들만 이제 따로 뺐습니다. 기준마들만 따로 빼서 이렇게 거리, 그 다음에 군, 그 다음에 주로별로 분류를 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군 1000m의 건조주로의 그 기준마들, 각 경주의 기준마들만 따로 뽑아보니 평균 기록은 이렇게 되고, 통계적인 분석 차, 그러니까 의미하는 분석 차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육군 1000m 이제 양호가 되는 거고, 육군 1000m 다습 이렇게 쭉 분류가 됐죠. 그 다음에 육군 1200의 건조, 그 다음에 육군 1200의 양호, 이렇게 다 분류를 했습니다. 쭉 가시면 육군도 있고, 육군이 제일 많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5군도 있죠. 5군 1200 다습, 5군 1200 포화, 이런 식으로 가죠. 그 다음에 1300,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4군도 있고, 그 다음에 가다 보면 3군도 있고, 2군도 있고, 1군도 있고, 그 다음에 먼저 혼합 4등급, 뒤에 보면 혼합 3등급도 있겠죠. 이렇게 각 경주의 평균과 그 다음에 통계적인 편차를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작성을 했습니다. 즉, 육군 1000m 건조주로에서 평균 기록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거를 통계적인 이제 차이치로 표시를 하면은 요렇게 6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 통계적인 분석 차이치는 제가 임의로 95% 신뢰 구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평균 기록은 1분 1초 4인데, 1분 1초 4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평균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평균 기록 대비해서 요만큼 빠르면 1등급, 그 다음에
요만큼 빠르면 6등급이라고 표시를 했죠. 그러면 자 1등급, 2등급, 3등급에 해당하는 기록은 평균 기록보다 빠른 거, 그 다음에 4, 5, 6에 해당하는 거는 평균 기록보다 느린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총 아까 7단계로 표시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기록보다 더 빨랐어. 그러면은 그거는 1등급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요 사이면 1등급 기록, 여기서 요 사이면 2등급, 여기서 요 사이면 3등급, 여기서 요 사이면 4등급, 여기서 요 사이면 5등급.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자, 여기면 1등급, 여기서 요 사이면 2등급, 여기서 요 사이면 3등급, 여기서 요 사이면 4등급, 여기서 요 사이면 5등급, 여기서 요 사이면 6등급, 그 다음에 이 기록보다 더 안 좋은 기록은 7등급. 그렇게 해서 총 7개의 구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걸 각 조건마다 이렇게 표시를 했죠. 이렇게 표시한 거를 저는 원래 제가 이제 분석 자료, 개별 마필 분석 자료에 여기에다가 해당 기록들을 쭉 이제 갖다 붙여 놓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편성 강도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 데이터를 모아보니 확인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해당 경주에 선행마가 많을수록 편성 강도는 세지는 경향이 있기에 해당 경주에 선행마 숫자를 또한 편성 강도를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게이트입니다. 게이트는 일반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따로 분석할 필요가 없죠. 제 데이터 분석상으로 모든 경주에서 안쪽 게이트가 유리했다고 말씀드리고, 이 또한 다음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편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입니다. 다음은 주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로를 표현할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내측 주로가 가벼워서 선행마가 많이 버틴다. 외축 주로가 가벼워서 추임마가 잘 날라온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주로를 알아야 할까요? 주로가 왜 내측이나 외측이 가벼운지는 또는 무거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경주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고배당의 빌미가 되는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는 건 아마 동의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주로는 뭘 분석해야 하나요? 저는 지난 경주에서의 복기를 보고 해당 마필이 주로의 역량에 대해 불이익이 있었는지 또는 이득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전에 해당 경주의 주로가 누구에게 유리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혹자들은 마사회 자료의 주로 부분에 있는 건조, 양호, 다스, 포화, 불량으로 주로를 나타낸다고 하시는데,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전체적인 기록이 건조에서 불량으로 갈수록 빨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건조 주로에서 추임마가 많이 입상했고 불량 주로에서 선행마가 더 많이 입상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제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당일 주로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자, 이 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2019년 12월 7일부터 해당 경주 전체 입상마에 대해서 입상마 대비해서 선행형 마필들, 이 칸이 전체 입상마입니다. 즉 26마리가 입상했다는 것은 13경주 했다는 거죠. 22마리 입상이면 11경주, 30마리 입상이면 15경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칸은 선행형 입상마의 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9년 12월 7일부터 쭉 가서 10월 3일까지 자료를 전체 평균을 해보니까 전체 평균이 자, 선행형 입상마의 평균이 68% 정도로 어떤 주로에서든지 선행형 입상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50%가 아니라 68%가 되는 것이며, 이 68%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자, 저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63에서 73%까지 요 구간을 일반 주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3% 이하, 그러니까 선행형 입상형의 선행형으로 입상한 마필의 퍼센트가 전체 입상마 대비 63% 이하이면은 이건 추입마가 유리한 주로. 그 다음에 선행형으로 입상한 마필의 퍼센트가 73% 이상이면 이거는 선행마가 유리한 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개별 마필 분석 자료에 추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자, 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표시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 주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행마의 입상이 13마리인데 총 18마리 입상 중에서 선행마의 입상이 63%에서 73% 사이에 있었다는 게 요거고, 그 다음에 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자, 이게 선행마 입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총 입상마고, 그러면 총 입상마 대비에 선행마의 입상이 63% 이하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했고, 이거는 추입이 유리했던 주로, 이렇게 저는 표시를 했었고요. 쭉 가다 보면 어디 또 파란색이 있을 건데, 여기 있죠. 자, 전체 입상마, 선행형 입상마가 73% 이상이다. 그때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이거는 저기 선행형이 유리했던 주로였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여기에 색깔은 여기에 주로 부분에 동일하게 이렇게 색깔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나 요 색깔을 보나 요 색깔을 보나 해당 경주의 주로가 어땠다, 해당 일이죠, 해당 경주가 아니라 해당 일의 주로가 어땠다, 이거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배팅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팅 시에는 이번 경주에 대입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전체 주로를 확인을 하려면은 해당일 경주가 모두 끝나야 정확하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완벽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경주가 진행될수록 선행마의 입상 정도를 파악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유추할 수 있으며, 당연한 얘기겠지만 경주가 진행될수록 데이터는 많아져서 주로 예측의 정확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직전 경주의 주로에 대한 유불리만으로도 이번 경주를 유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전개입니다. 자, 전개는 무엇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3코너 그리고 4코너에서 해당 말의 위치를 전개라고 봅니다. 그럼 전개를 분석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동영상 복기를 보면서 왜 저 말이 저 위치에 섰는지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행말이 5열이나 6열 같이 후미권에 섰다면 스타트 미스로 어쩔 수 없이 저 위치에 섰는지, 아닌 각지를 추입으로 변경하기 위해 일부러 힘안배를 하면서 나와서 후미권에 전개했는지 동영상으로 확인을 해야 우리는 진짜 복귀를 했다고 할 수 있고, 그 전에, 그러니까 이 경주 이전에 해당 마필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사회 구간별 등수를 보면 등수는 알 수 있죠. 근데 정확한 위치는 파악이 안 되며 앞뒤 말들과의 간격도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3코너 또는 4코너에서 모든 말들의 위치를 기록해 놔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전개에 대한 예측은 무엇일까요? 직전까지 경주를 바탕으로, 그리고 게이트나 기수 등을 바탕으로
이번 경주에 어느 위치에 설 것이고 해당 위치에 선다면 입상을 할 수 있는지 또는 해당 위치에 못 서도 입상을 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전개가 객관적 분석 자료가 되는 이유는 데이터의 수가 많이 모이면 해당 말의 습성을 기록해 놓은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어서 예측의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말이 지금까지 주로 어느 위치에 섰는지를 알 수 있다면 이번에 그 위치에 설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죠. 자, 그렇게 되면 예측이 가능하면 가능할수록 이거는 배팅할 수 있는 경주가 되는 거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판단될수록 배팅을 포기하는 경주로 선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마필의 위치는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이 또한 선진경마도박사라는 유튜브에서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시더군요. 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그래서 위치 표시 또한 선진경마도박사 유튜브에서 나온 개념 및 기호를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F, M, C, R, B라는 B라는 기호는 말씀드린 대로 선진경마도박사 유튜브를 보고 기호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 표시 방법은 그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여기 보여드리는 두 가지로만 표시를 했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경우는 이 왼쪽인데, 자, 열을 나타내는 기호는 자, 여기 F 1열, M 2열, C 3열, R 4열, 그 다음에 B 5열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스하고 펜스 쪽, 그 다음에 내측, 외측을 나타내는 기호는 이 숫자로 표현을 했죠. 자, 2, 3, 4 또는 2, 3, 4 뭐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볼 수 있고, 또 차이점이 나는 거는 자, 제일 펜스 쪽에 붙은 기호 대비해서 외곽에 붙은 기호는 이렇게 이제 다음 기호를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F면 여기는 2M, 여기는 3M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 다음에 M이라고 했죠. M은 M 옆에 붙은 말은 C, 그 2C, 3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M은 기호상, 이 M이란 기호상으로는 2열에 있지만 2M이라는 것은 1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C, 3C도 2열에 기호상으로는 3열에 있어야 되지만 이거는 실제 2열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특이한 경우로는 자, 선행마가 이렇게 도주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놈은 도망가고 나머지 말들이 다 따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기호는 M, C, R, B로 왼쪽과 똑같습니다. 근데 자, 펜스에 붙은 말 이외에 외곽 쪽으로 전개했던 말들은 이제 이렇게 콤마를 붙였습니다. 콤마를 붙였고, 그리고 이 열에 해당하는 기호들이 여기서와는 다르게 이제 다 똑같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 2M 콤마라는 거는 원래 이러한 편성에서 2C라는 거죠. 그래서 2M은 이런 전개에서는 1열이지만 2M 콤마라고 표시가 되면 이 말은 2열에서 전개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뭐 FM, 뭐 EC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F, M, C, R, B가 왜 1열이고 왜 2열이고 3열이고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안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A, B, C, D, E 하고 이거 뭐 자기가 알아서 기호로 표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제가 이 자료에 EC라고 표시를 했으면 이 말이 실제로 2열, 그렇죠? 2열,
이 선에 섰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4비라고 표시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1, 2, 3, 4열에 1, 2, 3, 4선 여기에 섰다는 것을 아는 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죠. 3시 콤마라고 썼다면 이거는 3시기 때문에 여기는 2열이지만 콤마가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3열에서 전개했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시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제 자료에는 이렇게 3코너와 4코너에 대해서 각각의 포지션들을 모든 마필들에 대해서 다 표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표시한 마필들의 기호가 이걸 보면 이 말이 전행을 갔구나, 이 말은 뭐 약간 추위병이었구나, 이 말은 정말 뒤에서 뛰었구나,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기호를 통해서 3코너, 4코너에서 해당 마필의 위치를 표시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그 분석 자료의 해설서에서도 이 포지션 기호들이 어떤 기호가 어느 위치에 섰는지를 이렇게 나타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중입니다. 부중은 통계적으로 경주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게 제 분석의 결과입니다. 왜 이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중이 높아져서 뭐 가니 못 가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 분석의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객관적인 자료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이 자료는 제가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대략 1100여 경주, 중복된 말로는 총 13,000마리 정도 됩니다. 이 13,000마리 중에서 앞선에서 주행한 말은 4,480마리이고 추입으로 전개한 말은 8,509마리입니다. 이를 다시 제가 부중 구간으로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 봤더니 자 55.5에서 56km 사이에 뛰었던 말들의 총 숫자는 695마리였고 그 중에서 입상한 말은 277마리입니다. 자 55km 이하에서는 3286마리 중에서 985마리, 즉 30%. 그 다음에 55.5에서는 56은 자 거의 40%, 56.5에서 57은 거의 40%, 57.5에서 58은 자 45%, 58.5에서 60은 50% 정도 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추입만은 어떨까요? 추입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8,509마리 중에서 입상만은 736마리로 약 8.6%입니다. 근데 55km 이하는 6,400마리 중에서 500마리, 그래서 8%. 자, 55.5에서 56은 약 10%, 56.5에서 57은 뭐 11% 가까이. 그 다음에 58까지는 뭐 18%, 60까지는 21%. 자, 이 자료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거짓말 하는 건가요? 이 자료에서 보시면은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부중이 늘면 늘수록 그 입상률이 더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55 이하짜리 마필은 당연히 능력 없기 때문에 그 입상률은 뭐 부중을 좀 낮다고 하더라도 그 입상률은 상대적으로 낮고 58에서 60을 왜 답니까? 이 말들은 대부분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고부중을 답니다. 그래서 입상률이 높습니다. 물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55는 3,000마리 이상이고 자 58도 57도 뭐 한 400마리 가까이 되는데 58에서 60은 마필 자체 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계적인 표본으로 보기에는 조금 숫자가 낮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부중 높아졌다고 입상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디에도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저는 부중하고 레이팅은 모두 사실이다, 팩트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주를 선정하고 배팅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부중은 절대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기수입니다. 자, 기수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자, 여담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했거든요. 자, 문세영 기수가 대한민국 최고의 기수라고 하는데, 자, 문세영 기수는 말을 정말 잘 타서 입상을 많이 하는 것인가, 아니면 좋은 말을 많이 타기 때문에 입상을 많이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둘 다겠죠. 근데 어떤 요소가 더 영향이 큰지 지금도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기수 또한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해당 기수가 탄 마필은 일단 선행과 추입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선행마 기승 시 몇 마리의 선행마를 기승해서 몇 마리를 앞선에 붙였느냐를 퍼센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중 몇 마리를 입상시켰느냐도 퍼센트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추입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몇 마리의 추입마를 탔는데 선행 대비해서 4코너까지 제가 정하면 되죠. 저는 예를 들어서 5마신을 유지한 말이 몇 마리였냐, 그 중에서 입상마는 몇 마리였냐, 이걸 표시를 하면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서울에서만 약 40명 이상의 기수가 있고, 모든 기수를 해당 조건으로 분류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 퍼센테이지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분석량이 너무 방대한 대비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수 분석은 일단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앞선에 잘 붙이는 기수들은 항상 주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제가 주관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렸던 요 상태와 승부지입니다. 우선 상태부터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상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으며, 첫 번째는 조교, 두 번째는 당일 마필 컨디션이 되겠죠. 조교는 직접 새벽 조교장에서 관찰하는 방법과 경마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조교 동영상을 유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됐든 제 입장에서는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조교의 정의가 뭡니까? 조교의 정의는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개별 마필의 장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주관적으로는 표시할 수 있지만 객관화하는 데는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번 조교를 통해 강점이 얼마나 강화됐는지, 약점이 얼마나 보완됐는지를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것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마필은 어찌어찌 분석했다 하더라도 해당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의 상호 비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조교 전문가가 있다면 각 마필이 조교를 통해 직전 대비 능력 신장이 있다 없다 정도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것도 정말 조교 전문가 분들에 한해서만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필 상태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객관화할 수 없는 자료라 주관적인 자료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승부의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승부의지는 마필의 의지가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입니다. 마주, 조교사, 기수의 의지이지 마필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능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이 승부의지를 능력 위에 두기가 쉽지 않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표현할 방법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 즉 승부의지 또한
주관적인 자료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조교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자료로 분석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객관적인 분석 항목 그리고 주관적인 분석 항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